그 오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1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양괄호 4번 신분 확인이 있습니다. 100페이지 양괄호 4번 신분 확인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일단 신고관청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입니다.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내보여야겠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고치셨죠? 신고관청입니다. 다시 과태료 이거 잠깐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제 이 과태료가 바뀌었으니까 나올 게 유료갑니다. 여러분 제 107페이지 펴보세요. 107페이지. 지난주에 프린트 받으셨죠? 그 양괄호 1번이 3-3이 새로 생겼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두 가지가 생겼죠? 다 아니 불 거짓입니다. 첫 번째가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겁니다. 지금 매매 계약 한 적도 없죠. 한 적도 아니했죠. 근데 거짓 신고한 겁니다. 2번은 신고한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지 신고한 겁니다. 즉 계약 체결하고 해지를 안 했거든요. 해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불입니다. 다음에 양괄호 2번 3천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죠. 그럼 1번, 2번 아니불 거짓 똑같습니다. 네, 3-3을 받았다면 양괄호 2번 3천만 원 과태료 안 받지만 3-3 안 받을 수 있죠. 그때 3천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고, 세 번째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걸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죠. 거기 3번, 4번을 잘 주의하세요. 500만 원 과태료 3번은 매매계약 했습니다. 매매계약 했으면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4번 부동산 거래 해제했거든요. 해제. 그럼 해제 신고도 다 30일 이내에 하라 그랬죠. 해제했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부동산 거래 주고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근데 안 했죠? 그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서 500만 원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얼마만큼 안 했는가? 오래 안 할수록 과태료가 더 세집니다. 오래 안 할수록 과태료가 더 세져요. 그럼 만약에 개공이 중개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2023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8일입니까? 8일날 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이제 대략 7월 8일입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죠? 해야 되죠? 7월 8일까지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겠다가 지금 8월 10일에 있어요. 8월 11일. 깜빡 잊어버리겠다가 7월 8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겠다가 지금 2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단속 나서 걸리면 2달 안 했으니 아니 한 달 못 했으니까 과태료 내야겠죠. 그럼 빨리 이걸 팔자로 바꿔버려 이렇게. 그럼 이때 한 이틀만 한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러기도 바꿀 수 없네요. 어떻게 숫자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당사자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써요. 다시 이 날짜로 다시 써. 이 날짜로 써달라고 하셨죠. 과태료 넣은 것보다 그 사람들 밥 사준 게 더 낫잖아요. 그러기 날짜 2달로 바꾸면 이제 과태료 안 묻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제로 해제했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외의 자료 500만 원. 아까
자료는 3천만 원 이하죠. 조장했거나 요구해도 다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10 취득가액의 10% 이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의무자도 아닌데 자기가 세금 적게 내려고 먼저 가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게 탱가탱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그러겠었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하나 8번이 있습니다. 7번. 이제 법령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설명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이번 4인 가른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신고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모한 경우 해당 개공이 신고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여기 딱 하나만 개공이 의무가 있다 그랬죠.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아까 거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죠. 한번 개공의 위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당연히 자기 신분증 가져가겠죠. 자기 신분증 신고한청에 보여줍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 그럼 국가가 신고하라 그랬죠. 국가가 부동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번이 정답이겠죠. 다 맞았잖아요. 5번이 정답인데 뭐 5번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게 아까 지주자 불고기 지주자 지급 증명자료 안 내면 3천만 원 이하가 들었는데 그걸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태료액에 감경 없습니다. 과태료 감경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소리니까 이건 감경 안 해줍니다. 근데 5번은 몰라도 되고 나머지 4개가 명확한 거 공부했죠? 그래서 나머지 4개를 알면 5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이 정답이죠.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끝났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 흔히 사회에서 전월세 신고한다 그러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임대차 할 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많이 하거든요. 전입신고하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잡혀버려요. 아파트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 전입신고 임차인 해버리면 2주택이 돼버려요. 아파트 하나, 그거 하나. 그럼 8대 양도세 엄청나게 낼 수 있죠. 그럴까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 임차합니다. 그런 거 신고하라 이 말이지. 그런 거 신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주택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거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 그런 거 탈세 잡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그럼 이제 180에서 여기도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예요. 개공이 아니다. 누가 신고해야 돼요?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해야 된다. 개공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임대인,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을 여기다 계약 체결일이 30일 똑같아요. 다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어떤 걸 신고하는가? 특시, 특도입니다. 특시, 특도. 그러니까 세종시와 뭐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에 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예요. 전국의 모든 시. 그러니까 군을 외우셔야 됩니다.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말합니다.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군만 말한다. 전라북도에 있는 군 포함되지 않아요. 충청남도 군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은 어디다? 광역시와 경기도. 다음 군은 뭐 자치구는 의미가 없죠. 모든 시니까 이 모든 시에 자치구, 비자치구 다 들어갈 수 있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외우셔야 돼요. 군은 광역시, 경기도. 근데 이 계약 조건이 만약 주택인데 주택이 주임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임법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까? 실제 용도에 따릅니까?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임법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공적 정보가 일반 업무 시설 그런 거거든요. 오피스텔은 공적 정보가 주택이 아니에요. 일반 업무 시설인데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 이 주택이 돼버린 거죠. 다시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이에요. 공적 정보가.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 이 주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잡으려고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하거든요. 1주택 안 잡히려고. 그럴까봐 이 신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정상적인 주택은 뭐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비정상으로 탈세하려고 한 걸 잡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그 다음 계약 조건이 63빌딩 외우세요. 63빌딩. 63빌딩 외우세요. 63빌딩. 보증금이 3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에 월세 40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월세 20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이에요.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해야 된다. 5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다 신고해야 된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그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항상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한다. 또는서 개공 의무 없다라고 또 개공 의무 없다. 개공이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의무는 없다. 그래서 63빌딩 열수 있겠죠? 30일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실거래가 신고 30일, 해제 신고도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도 30일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의무자는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에 관할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여긴 똑같아요. 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단독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고 일반인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뭐 거의 똑같네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여기도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해집니다. 그다음 자 2번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와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해당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주민센터, 보통은 어디서 다 할까요? 주민센터에서 거의 다 하겠죠? 주민센터 가서 다 신고합니다. 보통은 어디다? 주민센터에 위임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죠? 월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때도 30일 똑같아요.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여기도 누가 의무가 있어요? 당사자. 임대차 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여기도 30일 똑같죠? 변경이 확정된 날,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예요, 해지예요? 임대차는 해지한다 그랬는데 해제네요. 그러죠? 이런 건 이제 안 물어보는데 그냥 안 물어봅니다. 자, 이럴 때 해지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시작했어요. 계약 시작. 임대차 계약 시작해서 임차인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중간에 월세를 안 냈다. 그때 해지합니다. 그럼 앞으로 향해서 그만두는 거죠. 근데 임대차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들어가 산 적 없어요. 그때는 해지하는 거예요. 해제. 소급해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들어가 산 적이 없어요. 아직. 들어가 산 적이 없다. 그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소급해서 싹 없애버리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그걸 구분하고 썼는가 안 썼는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걸 구분하고 썼는가 안 썼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을 만들 때. 아무튼 뭐 해지든 그냥 똑같이 보세요. 그냥 해지든. 공무원들이 법을 모르잖아요. 잘. 우리보다 잘 모른다 공무원들. 그래서 이거 아무튼 그것까지 생각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제니까 혹시 또 물어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로 또 30일 똑같습니다. 30일. 당사자가 공동신고해야 된다. 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인 신고를 거부할 때 또 단독으로 해야겠죠. 단독으로. 다음 3번 다만 또 지금 변경해제 신고요. 변경해제 신고도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합니다. 국가 등이. 그 다음 변경되면 바뀌죠. 신고필증이. 그래서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다시 준다. 다시. 왜냐하면 날짜나 금액이 바뀌니까 다시 제출 없이 발급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그 108페이지 거기 박스를 외우셔야겠고 박스. 9는 광역시 경기도만 하는다. 그리고 30일은 똑같죠. 그리고 신고 의무자 개공이 없다. 다음 오른쪽에 5번이 있습니다. 5번.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제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 이거 전월세 신고,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가서 이거 하라 이 말입니다. 오피스텔 빨리 가서 이거 하라고 이거. 그래서 1주택으로 빨리 추가되게 세금 내라고. 그럼 정상적인 주택은 아파트면 이거 하면 지금 이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아파트라면 이거 전입 신고하면 주민센터 가서 이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아파트는 누가 봐도 주택이니까 아파트 가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하면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정상적인 주택.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잡으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다음 2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주민법에 따른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죠. 그러니까 똑같죠. 계약서 가지고 와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 어디다 찍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 찍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약서 가서 전입 신고하면 찍으면 싹 끝나는 거죠. 실제로 아파트라면 일반 주택이라면 계약서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우리 다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 찍죠? 그럼 이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할 때는 임차인에게 꼭 쉽게 임차인에게 전입 신고할 때 이 거래 신고도 해주라 하세요 말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물론 말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러면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 갖다 내면 공무원이 싹 한 번에 싹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주택은 문제되지 않아요. 아까 오피스텔 그런 게 문제되는 겁니다. 위반시 제재가 있는데 뭐 100만 원밖에 아닙니다. 과태료.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나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으로 신고를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벌됩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공갑은 A도 BC 모든 C는 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라 그랬죠? 군만 광역시 경기도. 그러니까 C는 모든 C라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무슨 C라고 말해줄 필요 없죠. 모든 C. 군만 경기도 광역시. 군이라면 경기도 광역시인가 아닌가 써줘야겠죠. 근데 B시 소재하는 주택에 관해서 을과평 간의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신고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일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입니다. 다 자연인 그랬죠? 그리고 주임법 적용 반달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63빌딩에 왔나요? 그럼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고 월세가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거래 당사자는 보증금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다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에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 60, 6, 30, 30, 3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30일 때 이걸 물어봤으니까 지금 34입니까?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원래 중개사 보면 짝수는 짝수로만 낸다 주로. 323에는 잘 안 내요. 다 맞춰버릴까 봐. 그래서 또 낼 수 있고 아까 군 물어볼 수 있고 군.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신고도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고 과태료 100만 원. 그래 척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맞히니까 이 문제 풀지 않다고 공부했다고 또 자만하면 안 됩니다. 다 봐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시 체계를 보시면 신고. 부동산 매매하면 외국인가에다 실거래 신고한다. 그다음 외국인은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 상속 경매까지 싹.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 채권 외국인은 취득 신고 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 외국인은 군문자야 이쪽에 허가를 따로받습니다.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국인 외국인 다 허가받는다. 그리고 이 허가받으면 이 허가받을 것으로 본다. 거꾸로 토지 허가가 먼저 받으면 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다음 주일 겁니다. 이제 수업 준비를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PPT가 없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다른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